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문제 다 푸셨고요. 자, 요것이 이제 기말고사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이제 1월 달에 있죠. 1월 달에는 중간고사가 있었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요 중간고사가 요 스튜디오 촬영한 게 있거든요. 요거 요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메가랜드 그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요 다운받을 수가 있고요. 아마 종로는 우리는 요 프린트를 아마 받으셨을 겁니다. 그죠? 프린트 받으셔가지고 풀어보셨고, 해설은 여기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요 해설이 떠 있습니다. 예, 무료 강의 해서 떠 있거든요. 요거 이제 중간고사는 이제 앞부분, 분사무소까지 앞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수문제가 나왔고요. 요 수문제. 그 다음에 연결해서 이제 2월 달인데, 오늘은 이제 기말고사다 해가지고요. 기말고사. 요것도 이제 현장 가기 우리 종로에서 지금 요 촬영을 하고 있고, 그죠? 이것도 이제 홈페이지에 이제 뜰 겁니다. 그래서 오늘 혹시 못 들으셨다면 요 홈페이지 들어가면 나옵니다. 그리고 3월 말에는 이제 전범위 모의고사요. 전범위에 걸쳐서 이제 전국 모의고사죠. 전국 모의고사. 이거 이제 공식적인 제1회 전범위 모의고사 1회 모의고사입니다. 여기에서 평균 6점 나오시면 남은 기간은 그냥 뭐 숨만 쉬셔도 이제 네, 합격이 다 되겠고 그렇습니다. 이제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요 기말고사 요거거든요. 요건데 신고법 공인중개사법하고 이제 신고법의 한 문제 포함해서 그죠? 요것도 이제 3분의 2 부분이나 4분의 3 부분 앞쪽에서 이제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뒤쪽까지는 이제 3월 말에 이제 전범위 여기에서 이제 뒤쪽까지 이제 경매까지 해서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시험이 10월 달이니까 시간은 많습니다. 그래요. 자, 오늘은 이제 20문제인데요. 문제 다 풀어보셨을 거니까요. 이제 문제를 쭉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볼게요. 문제가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죠? 자, 일단 보겠습니다. 쭉 해설을 할 테니까요. 쭉 들으시고 이제 정답 확인하시면 됩니다. 100점도 많이 나오실 거예요. 자, 1번 문제부터 보실게요. 1번입니다. 교육제도인데요. 틀린 것을 찾으세요 해서요. 교육이 4가지 교육이 있었고요. 실무교육 받고 2년마다 받는 교육인 연수교육이고, 보존 이외자, 보존이 되고자 할 때 받는 교육이 보조직 직무교육 적으로 되고, 또 하나가 이제 사고 예방교육이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개공이든 소공이든 보존이든 모두 다를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할 수 있고, 하기 이제 10일 전까지 통지가 날아올 거고, 통지나 공고를 할 거고 그렇습니다. 자, 1번 지금 보실게요. 1번에 직무교육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법률 지식을 내용을 한다. 틀렸는데 그죠? 직무교육은 누가 되기 위해서 받습니까 하면 중개보조원 거죠. 보조직 종사위에서 받는 교육이 직무교육. 보조는 바리스타 교육 그렇죠. 그래서 직업윤리, 커피에 침 뱉지 마라, 이제 직업윤리 등을 교육에 내용을 해서 직무교육이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교육하겠죠. 그죠? 그래서 1번은 이제 바로 틀렸어요. 직무교육이 전문 법률 지식이 아닙니다. 직업윤리를 교육의 내용으로 하고, 보존 이외의 자, 개공이라든지 소공이라든지 법인의 임원, 분사무 책임자, 보존 이외의 자, 계약서 쓰는 쪽이 이제 전문적인 법률 지식을 그 내용으로 하고요. 법률 지식, 직업윤리, 중개 경영 실무, 연수교육은 2년마다 받는 것인데 법제도의 변경사항, 2년 사이에 법이 바뀔 수 있으니까 변경사항을 위주로 해서 부동산 중개 경영 실무 직업윤리를 교육의 내용을 합니다. 그래서 1번이 그냥 X가 되고요. 자, 시간은 기본적으로 보시는 건 실무교육 시간 전문교육이니까 이빨이 세리하도록, 이빨이 세리하게 꽉 깨물고 받고, 연수교육은 실무교육 받고 2년마다 받는 교육인데 이빨의 숫자, 시간은 이빨의 숫자는 윗니빨 12개, 아랫니빨 16개, 2개 합하면 28개. 그렇죠? 그래서 12에서 16, 둘 다 맞는 말. 자, 4번. 실무교육 받은 자는 2년마다 무슨 교육을 계속 받습니까? 연수교육을 계속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도의사 하실 자는 연수교육 받아야 된다. 5. 자, 5번 있잖아요. 조금 헷갈립니다. 5번이 사고 예방교육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 이제 아무 때나 누구라도를 대상으로 개나 소나
개판인 교육, 예방교육인데 예방교육을 하고자 할 때는 교육하기 10일 전까지 통지하거나 공고하거든요. 통지한 다음에 며칠 전까지 통지합니까 하면 10일인데요. 이것이 볼 때는 10일인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게 7일인지 10일인지 헷갈린단 말이에요. 헷갈려요. 그래서 사고 예빵 교육이니까 우리가 수업할 때 예빵이니까 며칠이다? 1빵 10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빵 교육이니까 예빵이니까 며칠 10일 전까지 통지한다 해서 5번은 맞는 말. 5번이 맞는 이유는 1번이 틀려서 그래요. 1번의 직무교육은 보조직인데 이것은 무엇을 내용을 한다? 직업, 윤리 등을 내용을 하거든요. 1번이 그냥 틀렸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틀린 것 1번.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2번은 이제 인장인데요. 틀린 것을 찾으세요 그랬고요. 인장도 뭐 시험에 한 문제가 그냥 나오는데 언제까지 인장 등록합니다? 업무 개시 전까지. 1번 지문. 업무 개시 전까지 개공은 인장 등록해야 되겠어요. 5번 지문의 보조는 인장 등록할 필요가 없죠. 계약서에 도장 찍을 사람 개공이하고 이제 소공이하고는 인장 등록을 해야 됩니다. 업무 개시 전까지. 자, 2번 지문. 공인중개사인 개공 개인 사업자인데 개인 사업자는 인감 도장으로 등록할 필요가 없이 아무 도장 하나 파시면 되는데 그 도장의 요건이 실명이 들어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가족관계 등록부나 주민등록표에 나타나 있는 성명, 실명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크기가 적당히죠. 가로 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하. 그래서 개인 도장은 우리가 가죽 치세 이렇게 정리하셨네요. 가죽 도장으로 치세요. 가죽 치세. 가죽 10세에 나오면 X가 되고 가죽으로 치세요 해서 가죽 치세. 2번은 그대로 맞습니다. 가죽 치세. 자, 3번 시험에 징글징글 나와요. 도장이 바뀌었어요. 도장은 치는 건데 가죽 도장으로 치세요. 도장이 바뀌었다면 며칠 내에 바꿔쳐요? 7일입니다. 7일. 인장 변경 10일 내에 변경등록하는 것이 아니고 바꿔쳐요 해서 7일. 7일 내에 변경등록 하셔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3번 X. 기침하시니까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아요. 마스크를 하셨는데 강의 드신 거 아니죠? 예, 목이 아파요. 예, 그래요? 사랑합니다. 예, 그래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거 빨리 지나가야 되는데 그죠? 이거 그렇죠? 예, 어쨌거나 건강관리 잘하시고 일단 살아야 됩니다. 살아야지 시험 볼 수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3번 X 틀린 것은 3번 X. 자, 4번. 법인은 지금도 인감도장으로 등록을 하거든요. 개인은 가죽치세 도장으로 등록하시면 되는데 법인은 인감도장. 그래서 상업 등기규칙에 따라서 등기하고 신고한 법인의 인장 인감도장 개념이니까 인감 증명서를 끊어서 제출하시면 인장 등록에 가름하지요. 맞습니다. 법인은 인감도장 인감 증명 제출로 가름. 자, 5번 우리 보조님은 인장 등록할 필요가 없다. 5번도 맞고요.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 X. 3번 시험에 계속 나온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로 가보실게요. 3번 문제. 휴폐업인데요. 틀린 것을 찾으세요. 휴폐업에서 시험에 정답 처리 제일 많이 된 건 전자문서냐? 방문신고냐? 이제 그 얘기죠. 그죠? 자, 일단 3번 보십니다. 3번에 휴업신고, 폐업신고는 전자문서에서도 할 수 있다. 틀렸죠? 3번이 틀렸습니다. 휴폐빵이에요. 휴폐빵. 휴폐업신고는 반드시 방문신고해야 됩니다. 왜 방문신고해야 됩니까? 등록증을 반납해야 되거든요. 일을 쉬거나 문 닫게 되면 본인은 일을 안 하잖아요. 그럼 등록증을 가지고 있으면 돈 받고 빌려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등록증을 첨부합니다. 원본이다, 사본이다? 원본이죠, 그죠? 원본을 첨부해서 직접 등록관청에 가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휴폐빵. 노래방 아닙니다. 찜질방 아닙니다. 휴폐빵입니다. 휴폐면 방문신고. 시험 계속 나오는 거. 그래서 3번이 일단 틀린 거. 3번 틀렸습니다. 3번 X. 정답은 3번. 자, 그 다음에 1번 지문요. 등록한 개공은 3월을 초과하도록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할 경우에 미리 휴업 신고를 해야 한다. 맞나요? 맞지요? 그죠? 자, 휴업 기간은 몇 개월을 초과할 때만 신고를 합니다. 3개월을 오케이.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고자 할 때
미리 이제 사전에 신고를 하는 거고요. 휴업 기간은 원칙적으로 몇 개월은 초과할 수 없다. 6개월은 초과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석 달은 초과를 해야 되고 6개월은 원칙적으로 초과할 수가 없게 되는데, 다만 이제 부득이한 사유일 때는 다 예외죠. 부득이한 사유는 6개월 초과할 수가 있게 되는데, 부득이 징징대고 질질거리고 치치거리고 꽁꽁거리고 끽끽거리면 부득입니다. 그죠? 그래서 징집, 군대 끌려가거나 징집, 군대를 6개월 만에 못 갔다 오거든요. 징집, 질병, 몸이 아프거나 취약, 취약도 시험 잘 나오죠. 공무, 그렇죠? 하버드 로스쿨 원서 냈더니 당첨됐다. 미달로 당첨되면 가야 되잖아요. 그 신뢰성도 있으니까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취약도 부득이, 공무, 대통령 출마했더니 또 당첨돼 버렸다. 그럼 또 이제 대통령 임기 기간 동안은 휴업 기간을 받아주거든요.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자, 이렇게 이제 부득이가 있으면 6개월을 초과할 수 있는데, 부득이가 없다 하면 6개월을 초과하는 무단 휴업은 안 된단 말이에요. 했다 면 어떻게 처벌됩니다. 상대적 등록시 사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휴폐 재변 신고는 전부 다 사후 신고입니까? 사전 신고입니까? 전부 다 사전 신고고, 휴폐 재변 신고 뭐라도 하지 않았다 하면, 신고 자체를 안 했다 하게 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하는 거. 그런 얘기 됩니다. 자, 그래서 1번 질문요. 등록을 했다면 일을 하시면 되는데, 석 달이 초과되도록 일을 하지 않게 되면 3개월이 초과되는 뭐가 됩니다. 휴업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미리 뭘 해야 된다? 휴업 신고 해야 된다. 1번 O. 자, 2번 개공이가 2달을 휴업하고자 할 때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죠. 석 달을 초과할 때만 신고하니까 한 달, 2달, 석 달까지는 신고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2번 O 맞는 말. 자, 3번이 X가 되고요. 4번 징집이라는 임명, 징집 군대 끌려갑니다. 부득이거든요. 그때는 6월을 초과해 휴업할 수도 있다. 5번 휴업 신고 접수하지 않았다. 휴폐와 관련된 신고 위반. 요거 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다만 6개월을 초과하는 무단 휴업 하나는 과태료가 아니라 어디로 간다?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는 거. 오케이. 자, 그래서 다 맞는 말인데 여기에서는 3번 하나가 X가 된다는 거. 그렇습니다. 자, 되셨고 이제 4번 가보실게요. 4번에 일반 중개계약인데, 자, 일반도 뭐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일반하고 전속 중개계약. 1번 일반 중개의 성격은 낙성 분료식 계약이다. 오죠. 그죠? 중개계약은 낙성 분료식 구두만 가지고도 계약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두가 명확하지가 않고 증거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개공이가 의뢰를 구두로 받으면 알겠습니다, 팔아드릴게요 하고 말장난치는 경우가 있어요. 복비 깎아드릴게요, 제가 소인선물 계약 쓰세요, 나중에 계약 쓰면 복비 다 주세요, 말을 바꾸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뢰인 쪽에서는 의뢰 내용을 명확하게 합시다. 복비 깎아준다고요? 그럼 글로 써주세요. 종이에 써주세요. 일반 중개 계약서 작성을 요청을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써달라 할 수 있고, 요청을 받으면 3번에서 요청받은 개공은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해야 한다. OX? X.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 그렇죠. 의무가 없어요. 작성을 해줄 수는 있지만 해줘야 될 의무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3번이 틀린 겁니다. 3번 X. 자, 만약에 전속이라면 어떻게 돼요? 전속은 의무가 다 있다로 바뀝니다. 그죠? 전속일 때는 의뢰인이 요청하든 안 하든 전속 중개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되고, 법에 정해진 강제 양식을 사용을 해야 되고, 3년간 보관도 해야 되는데, 일반일 때는 의뢰인이 요청을 했다 하더라도 작성해 줄 의무가 없어요. 법에 정해진 양식은 권장 양식이니까 그 권장 양식을 사용을 할 의무도 없고, 사용을 했다 하더라도 3년간 보관할 의무도 없어요. 그래서 일반 중개계약서와 관련해서는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가 되고, 전속 중개계약서와 관련해서는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그렇죠? 작성 의무 있다. 서식을 사용할 의무 있다. 3년간 보존해야 될 의무도 있다 이렇게 되죠. 지금 그냥 나오죠? 그냥 나옵니다. 자, 그래서 3번은 작성해야 한다. X. 자, 4번 일반 중개계약서에, 그죠? 3년간 보존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4번 O. 5번 일반 중개계약 작성한다 하더라도
표준 서식정에서 권장하고 있는 그 권장 서식에 불과하니까 권장은 사용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오케이. 그래서 일반일 때는 그죠? 3, 4, 5번 그죠? 3번에 작성 의무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4번에 보관 의무 없다. 5번에 권장의 사용 의무 없다 해야 되는데 3번은 작성을 해야 한다 했으니까 3번 틀린 거예요. 되셨죠? 그죠? 아주 이제 핵심 포인트를 지문 5개로 딱 정리한 겁니다. 아, 문제 괜찮습니다. 이게 틀리셨다면 어려워서 틀린 게 아니라 헷갈리신 거예요. 헷갈리신 거. 전속하고 순간적으로 헷갈리신 거예요. 아무도 안 헷갈리셨겠죠? 자, 그래서 4번은 틀린 거 3번 X. 자, 넘어가실까요? 5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5번에 전속 중개계약입니다. 시험 반드시 나오는 거고요. 물론 일반도 중요하고요. 전속은 더더욱 중요하고요. 1번 지문 전속 중개계약입니다. 전속 중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오, 전속이니까 당신한테만 의뢰할게요. 알겠습니다. 다른 데 의뢰해서 거래되면 위약금 물어됩니다. 온니유 온님이 전속. 그렇죠? 전속 중개계약서 반드시 작성을 해야 한다. 오, 요 종이 쪼가리 안 쓰면 어떻게 처벌한다? 업무 정지. 종이 쪼가리 위반 정지. 전속은 전속정에서 반드시 작성을 해야 되고 법에 정해진 강제 양식이니까 그 강제 양식을 또 사용도 해야 되고 몇 년간 보관도 한다. 3년간 보관도 해야 되거든요. 위반 시 다 어디로 간다? 다 업무 정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1번 O. 자, 2번 의뢰인은 전속 중개계약 유효기간 내에 유효기간은 원칙은 몇 개월입니까? 3개월이죠. 온님이 세 글자 석 달 내에 고만 나한테만 의뢰한다 그래놓고 그렇죠? 고만 배신하고 만 다른 계공에게 의뢰해서 거래가 되거나 다른데 그죠? 다른 계공한테 의뢰해서 거래를 해버렸어요. 배신의 배신 위약금으로 해야 돼요. 위약금도 물어야 되고 그죠? 자, 이번 지문 그 기간 내에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직거래했다. 혼자 어디 가서 찐방 가서 의뢰인이 팔아먹었어요. 찐방 복부인하고 아유 복부인 예사임 아이림 전속 의뢰인 팔아먹었어요. 계란 까먹다 팔아먹었어요. 그러면 이때는요 100% 위약금을 받을 수는 없고요. 그죠? 이때는 약정했던 보수의 중개 보수의 50%를 지불할 의무 있다. X 약정 보수의 50% 범위 내에서 전속업자가 소유한 비용 전속 업무 안에서 소유된 비용 이 비용을 약정 보수의 50%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문 광고도 해야 되잖아요. 일간 신문이나 거래 정황에다가 정보 공개한단 말이죠. 상황 보고도 2주일 이상 해야 되잖아요. 자, 어쨌든 신문 광고비 쪽으로 70만 원의 비용이 들어갔는데 약정했던 복비가 100만 원이었는데 의뢰인이 혼자 어디서 팔아먹어버렸어요. 자, 그러면 50만 원을 받을 수가 있나요? 전속업자가. 자, 50% 비용이죠. 70만 원 받습니까? 50만 원 받습니까? 이때는 50만 원 받았죠. 비용이 70이 들어가도 약정 보수의 50% 범위 내에서 받으니까 100만 원에 50% 50만 원까지만 받는데 다만 비용이 30만 원이 들어갔다면 30만 원 받습니까? 50만 원 받습니까? 그때는 30만 원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수수료의 50%를 언제나 받는다. OX, X야 돼요. 50% 범위 내에서 무엇을 받는다? 비용입니다. 비용. 더 많이 들어가도 여기까지 받고 적게 들어갔다면 적게 들어가니 비용을 받거든요. 비용을. 그래서 50%를 지불할 의무 있다. OX, X. 2번이 X가 됩니다. 틀린 것 정답 2번이 되고. 자, 3번. 유효기간 내에 다른 계공에게 의뢰해서요. 다른 사무소 의뢰해서 다른 계공을 통해서 팔았어요. 거래가 됐어요. 전속업자를 배신한 거예요. 이때는 뭐다? 100%. 약정 보수의 몇 %를 100%에 해당되는 금액을 무엇으로 지급해야 됩니까? 위약금으로. 전속 계약을 위반했으니까 위약금으로 지급을 해야 되는데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 돼요? 약정 보수의 100% 해당되는 금액.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위약금 지불에 대해서는 맞는 말입니다. 금액으로 물어본 것이 아니라 명목, 형식을 물어봤으니까 형식은 뭐다? 위약금이에요. 만약에 보수를 지불해야 된다. OX, X야 돼요.
전속업자에게 보수 주는 것이 아니라 뭘 준다? 위약금을 주고. 복비를 준다면 누구한테 줘야 돼요? 이 다른 계공. 다른 계공한테는 복비를 줘야 되겠죠. 그죠? 전속업자한테 뭘 준다? 위약금. 금액을 물어봤을 때에는 약정보수의 100% 해당되는 금액이다 하셔야 되고, 형식 명목은 위약금 형식이 맞습니다. 그래서 3번은 맞고요. 5. 자, 4번 전속입니다. 그럼 정보를 공개하는데 정보 공개를 며칠 내에 공개합니다. 7일. 7일 내에 공개하고 공개한 내용을 며칠 내에 의뢰인에게 알려줍니다. 지시 없이 서면 문서로서 통지를 하는 거죠. 오케이, 맞고요. 위반 시에는 어떻게 처벌된다? 업무 정지로 처벌 대상이 될 겁니다. 자, 5번 전속업자는 또요, 의뢰인에게 상황도 계속 보고하셔야 돼요. 몇 주일에 몇 회 이상? 2주일에 1회 이상. 오케이. 2주 시가 한 번 이상 업무 처리 상황을 보고하는데, 보고하고 통지하는 다 뭘로 해야 된다? 문서. 종이 쪼가리 문서로 해야 되고, 이 문서 종이 쪼가리를 하지 않았다. 문서 종이 쪼가리 다 어떻게 처벌된다? 다 업무 정지의 대상이 된다 하는 거. 맞지요? 예. 자, 대충 기억나시거나 정확하게 기억나시거나 둘 중에 하나는 되실 거예요. 그죠? 자, 그래요. 그래서 지금 몇 번이 틀렸습니까? 2번, 그죠? 서발상을 했는데 50% 지불하는 거였다. 여기서 50% 보면서 비용. 그래서 이제 딱 기억나시는 거? 이런 서발상을 받나? 서발상. 예? 의뢰인이 서발상 하면 개공인은 이렇게요. 비용이 70더라도 50밖에 못 받으니까 20만 원 손해보죠? 30만 원 받았다 하더라도 비용은 다 받았다 하더라도 헛수고한 거예요. 그래서 의뢰인이 서발상 하면 전속업자는 피해를 보게 돼요. 그래서 했던 말이 이런 스발상을 받나? 오비 맥주나 먹고 속이라도 달려야지. 스발상 오비 맥주. 스발상 50% 보여서 뭘 받는다? 비용. 이런 스발상 오비 맥주 생각나게 50%를 지불할 의무 있다. X예요. 50을 보면서 뭐요? 비용을 받아낼 수 있어요.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 그 말이죠. 오케이. 그래서 2번을 X 하시면 돼요. 됐습니다. 스발상 오비 맥주. 자, 이렇게 이제 보실 때는 유치한데요. 이게 지금 앞부분 볼 때는 유치하고 뒷부분 볼 때는 까먹고 이제 근데 그 유치하면 유치하고 조금 품위가 없으면 없을수록 기억이 오래 남아요, 이게.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그렇게 해줄 필요는 있습니다. 자, 어쨌든 틀린 거 2번 X 되셨고,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가실게요. 6번에 확인 설명 의무 틀린 것을 찾으세요. 내용은 쉬운데요. 이것도 이제 말장난 치듯이 나오게 되면 순간적으로 헷갈릴 수 있거든요. 자, 1번 지문. 대상물 확인을 위해서 필요하다 인정되는 경우, 자, 누구한테 자료를 요구해서 물어볼 수가 있답니다. 권리를 이전. 물건 주인한테, 그죠? 팔아 넘기려는 물건 주인한테 물어볼 수 있는데, 모든 자료를 다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만이 잘할 수 있는 상태, 구체적인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을 겁니다. 내외부 실물의 상태, 벽면 도배 상태, 일조 소음 진동 같은 환경 조건 상태,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 있고요. 맞습니다. 물어봤더니 자료를 주면, 천간에 소음 진동 자료를 주면 그걸 가지고 취득에 그대로 설명하시면 되고, 자료 요구했더니 불응했을 때에는 그 불응 사실을 취득에 설명하고 거래가 되면 확인 설명서에 그대로 기재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일단은 자료 요구는 누구한테 물어볼 수 있나요? 이전하는 자, 집주인, 건물주인에게 물어볼 수 있는 거고. 자, 2번 질문. 물건에 관한 설명은 하는데, 설명은 누구한테 물건 설명을 합니까? 권리를 취득하는 자. 취득, 매매 같은 매수인에게 물건 설명하고, 자료 요구는 이전하려는 매도인에게 자료 요구하고, 설명은 취득인에게 설명하는데, 구두만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설명의 근거 자료, 구두에다가 객관적인 자료, 대장이나 등기부 같은 것을 반드시 제시를 하고 성실하고 이제 정확하게 설명하는 겁니다. 맞고요. 요걸 하지 않게 되면 설명 위반, 요거 어떻게 처벌됩니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오케이. 자, 3번. 설명할 때 설명상 무엇을 취득이한테 우리 중개업자가 물건 설명할 때 뭐를 설명해야 될까요? 기권, 그렇죠? 공법 하시면 수백 일 동안 공법 포기하고 기권하면 공부할 거 없으니까 수백 일 동안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거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물건의
기본적인 사항. 자, 계략적으로 쭉 기억나시면 됩니다. 물건의 기본적인 소재지, 면적 이거 다 설명하고, 그죠? 권리관계 설명하고, 공법상 이용지향, 그리고 용도지역 같은 거, 주거지역 상업지역, 수도전기, 가스, 실물 상태, 벽면 도배 상태, 일조 소음 진동 같은 환경조건, 주변에 도로가 있어야 하는 입지조건, 그렇죠? 환경조건, 입지조건. 자, 그 다음에 조세인데 어떤 조세 설명합니까? 취득조세. 물건을 취득하는 자에게 설명하니까 조세도 취득 시 부담할 조세 종류 세율, 그 다음에 거래 예정 가격 얼마짜리 물건인데요, 얼마에 거래된다면 제가 수수료, 복비는 얼마 받겠습니다, 보수까지를 다 설명하는 거예요. 그죠? 예정가에 대한 보수. 자, 이걸 설명을 딱 해주고, 거래가 되었다면 설명한 내용을 어디다가 기재합니다. 확인. 설명서에 그대로 기재하는 거예요. 그죠? 설명서 양식이 몇 종류가 있다? 4종류. 1번 양식이 주거용, 주택, 사람이 살다가 죽는 주거용 주택. 2번은 비주거, 3번은 토지, 4번은 입목, 광업, 공장 재단용. 이런 식으로 작성해서 쌍방교부하고 하나를 갖고 있는데 몇 년 보관? 3년 보관하셔야 되고, 위반 시에는 업무 정지 이렇게 가거든요. 그렇죠. 자, 그래서 2번 질문 맞고요. 3번 질문 맞나요? 권리관계 기권, 공법상 이용자양 의제, 그 다음에 조세는 어떤 조세? 취득조세. 네, 조세 같은 것을 설명해야 된다. 맞나요? 맞지요? 오케이. 자, 4번. 개공은 거래가 성사되면 설명했다는 증거로서 확인 설명서 작성하고 쌍방교부하고 원본을 보관하든 사본을 보관하든 전자문서를 보관하든 5년간 보존해야 된다. OX. X인데요. 확인 설명서 몇 년 보관하시면 된다? 3년 보관하시면 되고, 거래 계약서. 그렇죠? 거래가 되어서 매매계약서 같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했다면 이거는 몇 년 보관? 거래계약서 5년 보관이죠. 5년 보관하시고. 이건 뭐 그냥 기본적으로 나오는 시험에 기본적으로 나오는 기본적인 시험 문제입니다. 거래계약서 몇 년 보관? 5년. 확인설명 3년. 전속 중개계약서 몇 년 보관? 전속 중개계약서 3년 보관. 일반 중개계약서 몇 년 보관? 보관 규정 없다는 거. 기본적인 내용. 네. 자, 그래서요, 설명서 5년 보관한다. 이거 틀렸네요. 3년 보관. 그래서 틀린 것을 찾으세요. 정답은 4번. 4번 틀렸네요. 5번. 설명서에 담당한 소공이 있으면 소공도 개공에 함께 서명 및 날인한다. 서명 또는 날인한다. 서명 및 날인. 시험에 그냥 나오는 거. 및 날인. 자, 거래계약서하고 확인설명서에는 거래계약서하고 확인설명서에는 및날인 또는 날인, 및날인. 그럼 거래계약서하고 확인설명서가 아닌 중개계약서는 개공이 할 때는 서명 또는 날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 할 때는 소공인은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확인설명서니까 담당한 소공이도 개공이와 함께 개나 소나 다 서명 및 날인 다 해야 되죠. 5번 맞는 말. 오, 맞습니다. 자, 그래서 틀린 것 몇 번 틀렸다? 4번 X. 되셨죠? 별거 아니죠? 네, 별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갖고 7번 갑니다. 오른쪽에 맨 위에 7번에 별지 서식 확인 설명서 서식도 시험에 그냥 나오는데, 자, 시험 반드시 나오는 거 제일 중요한 거 뭐가 시험에 꼭 나옵니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나와요. 기본 사항이냐. 확인 설명서 주거용 건축물이 이제 기본 모델인데 주거용 건축물입니다. 기본 확인 사항이냐, 네, 세부 확인 사항 시험 반드시 나온다. 그 말이죠. 그죠? 자, 세부 확인 사항은 4가지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현장 가셔가지고 꼭 눈으로 직접 보시고 꼭 보시고 집주인한테 못한다 자료도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면 뭐다? 세부 확인 사항이에요. 오케이. 자, 뭐가 있습니까? 실내 벽환, 실제 권리관계. 실제 권리관계는 등기부로 확인이 안 되는 겁니다. 실제 권리관계. 그래서요, 유치권 같은 경우는 등기부로 확인이 안 되니까 직접 가셔서 집주인한테 물어봐야 돼. 이 사람 왜 배 깔고 여기서 이러고 있냐고. 공사 대금 때문에 그렇다고. 그럼 우리가 한번 물어봐야 돼요, 발로. 진짜냐고 가짜냐고. 가짜도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그냥 할게요. 자, 실제 권리관계. 자, 그 다음에 이 유치권이 경매 쪽에서요, 가짜 유치권이 많아가지고 어쨌거나 그래요. 자, 어쨌든 실제 권리관계 다음에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 내부 시설물 상태.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다? 벽면 도배 상태.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실내 벽환, 환경 조건. 환경 조건은 주거용일 때 들어가는데 몇 가지 한다? 3가지죠. 외우신 거 1조 소음 진동 1소진.
오케이. 1조 소입니다. 자, 어쨌든 요 실내 벽화 네 글자는 시험에 반드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실내 벽화는 뭐다? 세부 항인상.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본 항인상 8가지 들어가는데 요거는 뭐 급하게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물건의 표시, 대장 보면 바로 나오는 거, 내진 설계 같은 거 이게 다 여기다 기재하는 겁니다. 두 번째 권리관계, 요 권리관계는 등기부를 가지고 확인되는 겁니다. 그렇죠? 셋째가 공법상 이용 제한, 그래서 용도 지역 지구요. 네, 건폐율 용적률 상한은 뭘 보고 확인한다? 시군 조례 같은 거 보고 확인하고, 다음 네 번째가 입주요건. 입주요건은 몇 가지겠나? 5가지. 도, 대, 차, 판교,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판매시설, 교육시설. 그렇습니다. 5번째가 관리에 관한 사항, 자체관리, 위탁관리. 6번이 비선호시설, 선호하지 않는 쓰레기 도축장이 1km 있느냐 없느냐. 7번에는 거래 예정가격, 예정가 얼마다. 8번에는 취득조세, 취득 시 부담할 조세 종류 세율 이렇게 되지요. 그죠? 그래서 일단 급한 것은 뭐가 급했나요? 실내 벽화 4가지. 그죠? 9번, 10번, 11번, 12번에 기재하는 실내 벽화는 세부 항인상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것이고, 이제 13번에는 로마자 3번에 이제 복비를 13번 칸에다 기재를 하는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서, 주거용 건축물이 저기 있는데 시험 반드시 나오는 거 실내 벽화. 자, 근데 쉽게 얘기해서 현장 가야 되느냐, 갈 필요 없느냐? 실제 권리가 현장 가야 됩니까? 가야 되지. 내부 수돗물 잘 나오냐, 수도, 전기, 가스 이런 상태 현장 가야 돼요. 변비도 깨도 현장 가야 돼요. 햇볕 잘 지나 층간소음지는 가야 됩니다. 비선호시는 현장 갑니까? 지도 보면 나옵니까? 지도 보면 나와요. 쓰레기 도출장 있는 것은 다음 네이버 지도만 봐도 나온단 말이에요. 입주요건 주변에 뭐가 있느냐? 꼭 가야 됩니까? 그렇죠? 주변에 뭐가 있다? 꼭 가서 봐야 됩니까? 인근 지도, 네이버 지도만 봐도 나옵니까? 지도도 나오지. 그렇죠? 그러니까 입지나 비선호시는 기본이냐 세부냐? 기본 확인사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시험에 주로 나오는 거 입자하고 비선호 요 2개가 세부 쪽으로 붙어서 나오면 이게 순간적으로 헷갈립니다. 자, 그 다음에 내진 능력 여부는 대장 보면 나오니까 물건의 표시니까 기본이다 세부다? 기본이 기본. 요쪽에서 수도, 전기, 가스, 소방관에서 소방 불났어요. 삐뽀 단독 경보용 감지기. 기억나십니까? 단독 경보용 감지기는 소방 쪽이니까 기본이다 세부다? 세부 항인상.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세부 항인상 요것만 딱 일단 정확하게 잡고 계셔도 나머지는 기본이다 뭐 그렇게 보셔도 복비 빼고 나면 다 기본이다 그렇게 보셔도 크게 뭐 일단은 상관없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가보십니다. 너무 멀리 왔네요. 자, 보시면 1번 질문에 1번에 내진 설계 내진 능력은 내진 설계되어 있다. 포항 지진 사건, 포항 때문에 이게 추가된 내용인데 건축물 대장 보면 나옵니까? 현장 가서 건물한테 물어봅니까? 이 건축물 대장 보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확인 사항이다. OX O 대장 보면 나오니까 기본 확인 사항. 자, 2번 입지 주변에 뭐가 있다. 입지 조건은요 지도 보면 나오죠. 굳이 현장 가서 집주인한테 물어볼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부 확인 사항이다. OX X 세부가 아니라 뭐다? 기본 확인 사항이에요. 입지는 기본 확인 사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틀린 거 2번이 틀렸네요. 자, 3번 물건의 표시 부분은 소재지 면적 구조. 소재지 어디에 있고 면적 몇 제곱미터 구조 콘크리트 구조다. 예? 이런 거요. 내진 설계된 구조다. 이거요. 대장 등을 통해서 확인해 적는다. 맞나요? 맞죠? 대장 보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기본 확인 사항에 당연히 기재하는 거예요. 물건의 표시는 기본 확인 사항. 자, 4번 조세. 취득세. 임대차 물거리의 경우에는 기재를 제외한다. OX. 오죠. 시험 많이 나옵니다. 그죠? 임대차는 취득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친구야, 너는 왜 렌탈만 하는 자동차 안 사고 왜 자꾸 리스 렌탈 하냐? 그랬더니 취득세 안 내려고. 잘났다, 친구야. 자, 그래서 이제 취득세는 리스 렌탈에는 있다, 없다? 없어. 그래서 임대차 물건이 되는 취득조세란을 뭐 한다? 기재를 제외, 비워 놓으셔야 됩니다. 이게 시험 계속 나오고. 자, 5번도 시험에 징글징글 나옵니다. 건폐율 상한, 용적률 상한. 그 동네에서 정해요. 그죠? 우리 동네는 건물 지을 때 건폐율이 뭐예요? 건폐율이? 맞습니다. 네, 건폐율. 뚱땡이가 얘기하는 거 있어요. 대지 건물분의 뭐 건축물 면적. 용적률은요. 용적률은 이제 대지 면적분의 연면적. 바다면 합계다. 연면적. 용적률 위로 쫙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는 용용 죽겠지. 건폐율은 건국대학교에서 이제 건대에서 한 게 건폐율은 건대에서 연구한 거죠. 건폐율은 대지 면적분의 건축물 면적. 네, 그렇죠. 그래서 대지 면적이 100평인데 평으로 대충 말이에요. 건물을 50평 주시다. 건폐율 몇 프로? 50%. 네?
그래서 건폐율은 이제 건국대학교에서 건대에서 연구한 거. 예? 땅 면적 중에서 건물을 얼마까지 올 수 있냐. 용적률은요 위로 올라가는 느낌이죠. 용적률은 예. 바닥 면적 합계 연면적 나누기 대지 면적. 대지 면적 분의 그렇죠. 연면적 바닥 면적 합계 연대. 그러니까 용적률은 연세대학교 연구한 거. 건폐율은 건국대학교에서 연구한 거고. 제가 만든 건데 또 이거 아무나 제가 뭐 그래요. 학교론에 또 누가 자기가 만들었다고 다른 출판사에 계신 분이 이게 누구라도 만들 수 있나 봐요. 그래 내린 결론은 내가 만들었다 하더라도 내가 만들었다고 뭐 계속 얘기하지 말자. 너무 쉬운 것들은 그냥 공유하자. 죄송합니다. 뭐 괜히 말씀드렸네. 어쨌거나 연세대학교에서 연구한 게 용적률, 건대에서 연구한 건폐율. 자 어쨌든 이거는 공법 얘기고 우리가 상하는 뭘 갖고 확인합니다. 법령법인에서 시군 조례에 따른 다음 국회법에서 그리 나올걸요 아마. 그래서 우리들도 시군 조례에 따라서 확인한다는 거. 자 결론 상하는 그 동네에서 그 동네 조례에 따라서 결정되니까 조례에 따라서 확인해서 기재하시면 되는 겁니다. 5번 맞는 건 5번도 시험 계속 나오고 4번도 많이 나오고 3번도 뭐 기본적으로 자주 나오는 지문이고 기본이냐 세부냐는 시험에 그냥 나오는 거. 세부 항의 사항은 4가지 실내 벽환. 오케이. 그래서 실내 벽환 아닌 것들은 기본 항의 사항이다. 보수 빼고 나면 다 기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린 건 몇 번 틀렸어요? 2번 X. 자, 됐습니다. 자, 그다음 8번 가보실게요. 8번에 거래계약서 필요적 계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찾아라 그랬는데 이거는 그냥 시험 문제죠. 거래계약서는 법에 정해진 양식 서식이 있다 없다? 없다. 거래계약서 제일 중요한 거 정해진 양식이 없다. 국토부 장관이 표준 서식을 정해서 권장할 수 있다 그랬는데 현재 권장 양식조차도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거래계약서는 아무런 양식이 없다. 이게 제일 중요했고 그래서 적을 때에는 반드시 필요적으로 기재해야 될 사항을 빼먹지 말고 적어야 되는데 요 필요적 계상이 시험 문제 몇 프로 나온다? 100% 반드시 나오고 이거 외워주신 겁니다. 예, 이제 해설지 자 우리 이제 해설지가 또 따로 있어요, 그죠? 그래서 나가실 때 해설지 카운트에 가면 있는데 여기에 이제 그 기본서 페이지까지 다 적혀져 있거든요. 자, 어쨌든 이제 필요적 계상인데 인물, 물권, 극의 조교기. 자, 우리 동네에서 인물이 났죠. 거래계약서 필요사항. 계약서 누가 쓴다? 권상우. 우리 동네 인물이 났고 우리 동네 물건인데 그게 그 자식이 군대 가서 뭐가 되었다? 논산 피바다. 논산훈련소 조교가 되었다는 그러한 기록 이야기. 조교기. 혀 짧은 애인데 논산 피바다에서요. 그죠? 혀 짧은 애 성격이 안 좋아가지고 조교할 때 애들 많이 갈굼대잖아요. 엎드덕부터 우두굴러 따두굴러 앞으로 500m 포복 뒤로 뒤침 600m 포복 뚝 갔다가 두고니까 연변다 피바다가 되는 그런 실화임 혹시 실화 혹시 맞아요 실화. 자 그래서 권상우 태어났을 때 우리 동네 인물이 났구나 우리 동네 물건이구나. 그런데 그게 그 자식이 논산 가서 조교가 됐다는 그러한 기록 이야기. 자 계약서 적을 때 뭐를 적습니까? 누가 사고 팔 육하원칙이요. 누가 사고 파느냐 인적사항 누구냐는 거. 그다음에 물건의 표시 무엇을 물건의 표시 현대아파트를 101동 101호를 얼마에 그렇죠? 얼마에 어떤 조건으로 얼마에 사고 파는 얘기를 적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언제 넘겨주느냐 물건의 인도일시 언제 이사가고 나가느냐. 그다음에 권리 이전의 내용 이전되는 권리에 관한 내용 소유권이 넘어가느냐 전세 있으면 전세 끼고 가느냐 그냥 가느냐 권리에 관한 내용도 기재하고 얼마에 거래 대금 계약금 그 지급하는 사항. 네, 그렇죠. 대금 얼마, 계약금 몇 프로, 중도금 몇 프로 이거 다 기재하겠죠. 계약 쓰니까 뭘 또 기재합니까? 계약 날짜 적어야 되겠죠. 2020년 2월 22일. 그죠? 오늘 날짜 좋죠. 오늘 뭔가 약속하면 좋아요. 2020년 2월 22일. 그렇죠? 네. 자, 어쨌거나 2월 20일. 좋잖아요. 네, 날짜 뭘 하기 시작하기 딱 기억하기 좋은 날짜입니다. 자, 어쨌거나 2월 20일 계약 날짜. 그 다음에 조교기 조건이나 기한 쓸 때 조건 기한도 기재하고 교기인데 교는 뭐예요? 교반 날짜. 교부일자인데 있잖아요. 여기 육하원칙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히나 시험에 잘 나옵니다. 무엇을 준 날짜 확인? 설명서 교반 날짜. 설명서 교반 날짜를 계약서 꼭 써주고 기타 특약사항이 있으면 특약도 당연히 기재를 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기재합니다. 자, 여기 아무리 봐도 시험에 주로 나오는 거 공법상 이용제한 그리고 용도 지역을 기재한다는 말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여기 아무리 봐도 공법이 안 나와요. 공법은 어디다 기재할까요? 확인 설명서에 그죠? 요 공법이 나와요. 기권 공법 이렇게 나와요.
확인 설명사이고 설명서 기재할 겁니다. 거래 계약서 기재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다 기재한다 확인 설명서에 기재하는 것이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 자, 취득조세도 어디다 기재한다 확인 설명서 기재예요. 그래서 공법상 용도 지역도 거래 계약서 기재한다 X. 취득조세도 거래 계약서 기재한다 X. 이제 그렇게 이런 것들이 주로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나오게 되면 공법도 눈에 익은 거고 취득조세도 눈에 익은 거라서 마치 기재를 할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계약서 표상. 자, 해당되지 않는 걸 찾으세요. 그래서요. 1번에 물건의 표시 현대아파트 적어야 됩니까? 적어야 되죠. 2번에 공법상 용도 지역은 적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요거 어디다 적습니까? 확인 설명서 적는 거예요. 설명서 교반 날짜 조교기. 그 다음에 거래 금액 얼마냐 이런 거요. 그 다음에 물건의 인도시 날짜는 다 적어야 되는 거죠. 오케이. 이렇게 됩니다. 2번을 X 하시면 되는데 요거 8번 맞추신 분들은 공부를 열심히 계속 평소에 꾸준히 하고 계신 분이고 웬만하면 이제 성격 좋으신 분들은 이 8번 문제를 그죠? 예, 맞췄다면 찍어서 맞추시는 거예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 세부적이라서 아직 2월 달인데 뭘 외우라고 그러세요. 이런 느낌이거든요. 예, 그래서 1번도 많이 받고 2번도 많이 받고 3번도 많이 받고 4번도 본 거고 5번도 본 것 같은데 뭘 해당하지 않단 말이냐. 다 쓰여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정답 주무십니까? 자, 짧게 할게요. 자, 정답 몇 번? 2번 X. 맞추신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아, 진짜. 오, 나이스. 브라보. 땡큐. 감사합니다. 나이스. 사랑합니다. 자, 오케이. 다 맞추셨네. 괜히 길게 했네. 그죠? 아, 고맙습니다. 그래서 2번 X. 자, 됐어요. 자, 그다음 9번 갑니다. 자, 9번 에스크로제도, 예치에도. 자, 틀린 것을 찾아라 그랬네요. 1번요. 1번. 예치합시다. 거래가 끝났음에도 대금 다 주고 등기를 나중에 바르니까 불안하죠. 그래서 돈을 주지 말고 등기 받을 때까지 어디 안전한 곳에 돈을 맡겨놓자. 예치를 권고할 수 있다. 오케이. 땡큐. 자, 2번. 계공 명의로 예치할 때 계공은 자기 명의의 통장에 돈이 들어올 수 있죠. 매매대금이 지급이 안 되고 계공 통장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돈이 다 들어오면 계공인은 이제 매도인한테 등기 넘겨주라 그러고 등기 넘어간 것이 확인되면 돈을 찾아서 매도인 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오케이. 자, 계공명의로 예치되면 자기 돈이 아니니까 기존 자기 재산과를 어떻게 분리해서 관리된다. 오케이. 위반 시에는 업무 정지. 자, 그다음 3번. 계공명의로 예치가 됩니다. 계공 통장에 돈 들어와요. 계공은 예치된 금액만큼의 지급 보증을 설정이 된다. 오, 자기 통장에 100억이 들어왔어요. 빌딩 매매대금 100억이 들어오면 나중에 등기 넘어가면 찾아서 줘야 되는데 들고 도망갈 수가 있잖아요. 100억짜리 보험 들어야 됩니까? 들어야 되잖아요. 예치된 금액만큼의 지급 보증을 설정합니다. 업무 보증 말고 지급 보증. 돈 들어온 50억이 들어왔다. 50억짜리 보험 들어야 되죠. 70억이 들어오면 70억짜리 보험 들어가야 돼요. 들고 도망가더라도 보험회사가 대신 매도인에게 그 돈만큼 준다는 거. 지급 보증 설정해야 된다. 오, 맞고요. 그죠? 자, 법원도 명의자 될 수 있다. 이 4번 틀렸네요. 그죠? 예치 제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였어요? 예치 명의자. 자, 누구 이름으로 돈을 맡겨놓을 수 있어요? 믿을 수 있는 사람 이름으로. 그래서 예치 명의자가 시험에 잘 나오는데 법에 딱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예치 명의자. 자, 누구 이름으로 예치할 수 있어요? 중은채 보신전공. 오케이, 나이스. 중은채 하는 사람을 보신탕 먹여서 살리는 것을 전공을 하는 자. 자, 중은채 보신전공. 중은 뭡니까? 중개업자, 우리 계공 이름으로 예치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은행, 채신관서, 보험회사, 신탁업자, 에스크로 전문으로 하는 전문회사, 공제사업을 하는 자, 공제사업자는 협회이겠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중은채 보신전공 요런 자 명의로 예치할 수 있는데 법원도 명의자 될 수 있다. X죠. 여기 법원은 없어요. 그래서 4번을 X 하시고, 자, 5번. 제3자 이름으로 안전한 곳에서 돈을 맡겨놓으니까 매수인 거래 당사자는 예치 명의자 될 수가 없다 했으니까 5번은 맞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틀린 것 몇 번 X? 4번 X. 자, 되셨죠? 자, 이제 넘어가면 이제 10번 문제 가겠습니다. 10번에 금지행위 가볼게요.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걸 찾아라. 금지행위가 33조 1항의 10가지. 33조 2항에 5가지. 그렇죠. 33조 1항에 계공 쪽에서 하지 말아야 될 거 10가지 일단 보시면
거금을 맺혀서 던져버려라. 투기에서 번 돈 거금 따발 맺혀 던져버려라. 이제는 정직하게 살아라 쌍. 투기하지 말고 이 새끼야.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거짓행위 중요사항에 대해서 거짓된 은행 그 밖의 방법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해서 사기치고 뻥치는 거요. 둘째가 초과 금품수수 중개 보수 한도를 초과해서 보수받으면 안 되는 거죠. 명목야를 불문하고 중개 대가로 받은 건 다 중개보수를 본다는 거. 중개 대상물 매매를 업을 불법 불합하고 친구 협력하는데 그것 매진하게 되면 형벌은 1년 1천. 그렇죠? 금지정서 청약통장 매매업 중개하시면 안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중개일인하고 직접 거래 그렇죠? 그 다음에 쌍방을 대리하는 거. 직접 거래 쌍방 대리는 안 됩니다. 그죠? 투기를 조장하는 거 안 되고 시세를 조작하는 거 안 되고 단체를 만들어서 카르텔 형성해서 담합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 항은 턱턱턱 꽝꽝. 자, 그럼 1번지 보실게요. 탈세 목적의 미등기 전멸 중개하면 이거 어디에 들어갑니까? 투기 조장에 들어갑니다. 투기 조장. 어떻게 처벌됩니까? 3년 3천입니다. 3년 3천. 자, 2번. 거래를 성승인 대가로 법정 보수 외에 초과 수수료 사례비를 받았으나 이는 의뢰인과 미리 합의된 것이었다. 한도를 초과하는 약정은 효력이 있다 없다? 효력이 없어. 무효예요. 무효. 그러니까 한도를 법정 보수라는 말이 법에 정해진 한도를 얘기합니다. 법정 범위에서 약정을 하는데 깎아줄 수도 있고 법정을 약정해서 다 받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법정이란 말 자체가 법에 정해진 한도인데 그걸 받게 되면 한도를 다 받았다는 뜻이고 한도 받고 그 외에 사례비를 받게 되면 뭐가 된다 이거요? 초과돼요. 초과 수수료입니다. 합의해서 받아도 합의가 무효니까 근거 없이 그죠? 근거가 없이 초과해서 받았다는 결론만 남아요. 초과수로 처벌되는데 어떻게 처벌된다? 이거요? 1년 1천. 자, 그래서 합의가 되었다 하더라도 받으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3번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는 것을 의도적으로 설명하지 않아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겠다. 이거 뭐죠? 거짓행위입니다. 거짓행위. 사기친 거예요. 가격도 중요사항이고 가격도 사기쳐도 안 되고요. 이거는 권리관계거든요.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는데 이걸 숨기는 거예요. 부작위로 숨겨요. 묵시적으로 숨겨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겁니다. 이 거짓행위입니다. 거짓행위니까 어떻게 처벌한다? 1년 1천. 오케이. 자, 4번. 단체를 조직해서 불법으로 단체 만들어가지고 담합합니다. 카르텔. 그래서 단체를 구성해 특정 물건에 대해서 거짓 물건은 그 의뢰의 물건을 팔아주지 말자. 우리 조직 외의 사람하고는 공동 중개하지 말자. 이거 단체 카르텔 어떻게 처벌한다? 이거 3년 3천입니다. 3년 3천. 그렇죠? 정직상투 시켜. 이거는 3년 3천이거든요. 자, 5번. 매수는부터 계약체류 위임을 받아 직접 매도인과 대리인 자격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거 쌍방 대리가 나오면 그죠? 쌍방 대리인지 일방 대리인지를 보셔야 돼요. 요거 쌍방 대리입니까? 일방 대리입니까? 이거 일방 대리입니다. 일방 대리니까 금지행위가 아닌 거예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매도 매수인인데 매수인한테 지금 계약 체결의 위임을 받은 거예요. 사주세요 의뢰받았다는 뜻이 아니라 계약 체결에 대리 권한을 받았다 지금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말씀드리면 요 매수인한테 우리 중개업자가요 위임장 다 받은 거예요. 가계약금 1,000만 원 다 받았어요. 현대아파트 나오면요 저한테 묻지도 마시고 바로 계약을 해주세요. 그냥 대리인 권한에서 계약을 하게 되면 대리권 수여한 본인하고 상대방 사이의 계약 효력이 발생되니까 위임장 써줄 테니까 이거 갖고요 저한테 묻지도 마시고 계약 체결 여부권을 결정하셔가지고 그냥 계약서 써주세요. 오케이. 자, 이것이 뭐가 됩니다? 한쪽만 대리권 받았으니까 쌍방 대리다 일방 대리다. 일방 대리입니다. 대리. 일방 대리는 처벌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쌍방 대리가 처벌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매수는부터 계약 체결에 위임을 받았다. 한쪽만 대리권 받아가지고 직접 매도를 하고 대리인 자격으로 계약을 체결했대요. 의뢰인과 직접 거래랑 관계없습니다. 직접 거래가 아니라 대리인데 일방 대리. 일방 대리니까 이거는 허용이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금지에 해당되지 않는 거 정답 몇 번? 5번. 5번이
금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요거 조금은 연습하셔야 됩니다. 마치 5번 있잖아요. 직접 이런 말이 나오니까 이 직접 거래니까 이거 처벌될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말이에요. 직접 거래는 의뢰인이 팔아주세요 하는 물건을 중개업 자기가 직접 사는 거예요. 그죠? 대리인 권한으로 대신 사주는 게 아니라 자기 명의로 자기가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계약서를 쓰면 매수인은 누가 이름이 올라갑니까? 중개업자 자기 이름이 올라가네요. 매수인은. 매도인은 매도 집주인이 올라가고, 아까 요거는요, 매도인은 집주인이 올라가는데 매수인 이름이 누가 올라가요? 매수인은 누굽니까? 을이에요. 그럼 중개업자는 뭐다? 대리인 권한이에요. 을 대리인 중개업자 A 현명주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뭘 어쩌라고. 그러니까 자기 이름으로 사버렸다면 직접 거래인데, 자기 이름으로 산 것이 아니라 대리인 권한에서 계약을 대신해줬다 그 말이에요. 지금 대리인 자격으로 계약을 대신해줬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리 문제예요. 대리 문제. 쌍방 대리가 아니라 한쪽만 대리하는 일방 대리니까 처벌되지 않고 이거는 허용이 된다는 거예요. 5번은 금쟁이가 아닙니다. 이거 맞추신 분은 공부 진짜 잘하시는 거예요. 나이스. 자, 11번 갑니다. 11번 손배 책임 틀린 것을 찾으세요. 30조죠. 30조 배상 책임. 자, 1번 시험 많이 나옵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사무소를 중개인의 장소로 비웠어요. 사고 나면 배상 책임이 있다 없다? 있다. 책임을 진다. 오케이. 자, 30조 2항이죠. 사무소 빌려줬더니 사고 났더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자, 2번 보험금, 공제금, 공탁금, 손해배상 나왔어요. 그죠? 사고 치를 보험 처리했어요. 기존 보험은 돈 지급됨으로써 보험, 공제, 공탁은 소멸됩니다. 1회 완성으로 소멸되죠. 다시를 하려면 보증을 다시 만들어줘야 되는데 30일 내에 다시 만들어준다고 X 기억나십니다? 며칠? 15일. 오케이. 왜 15일입니까? 보름달 늑대인간. 보름달이 뜨고 늑대가 우 그 소리 듣고 내가 보험 처리했지. 기존 보험 깨졌잖아 하고 이제 15일 내에 그죠? 다시 보험이나 공제는 다시 가입하고 공탁일 때는 부족한 금액을 채워내야 되는 거야. 그래서 15일. 30일 하면 X. 2번 X. 자, 3번 공인중개사인 개공 개인사업자죠. 보증 설정 얼마 이상? 1억 이상. 법인 사업자는 2억 이상. 지역 농협은 1,000만 원 이상. 자, 맞습니다. 4번 공탁금 세 글자. 메이드 인 강남 캠퍼스. 자, 강남에 계신 분이야. 자, 어쨌든 공탁금 세 글자. 폐업 사망했을 때 내 돈이지만 공탁금 걸고 이랬을 때 내 돈이지만 폐업 사망했을 때 몇 년간 못 찾는다? 3년간 못 찾아요. 공탁금 세 글자 3년 이내는 회수할 수가 없다. 이거 맞습니다. 그죠? 자, 5번 보증기간에서는 개공이가 설정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진다. 맞나요? 맞죠? 1억짜리 보험 들었다면 보험에서는 얼마까지 물어준다? 1억까지만 물어줘요. 2억짜리 보험 들어놓고 사고를 100억을 쳤다. 보험에서는 얼마 물어준다? 2억까지만 물어줘요. 오케이. 그래서 보증기간은 개공이 설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만 책임지는 거 맞고요. 개공은요, 중개업자는 자기 잘못으로 사고를 100억을 쳤다. 그러면 개공은 의뢰인이 얼마 물어줘야 됩니까? 100억 전부를 다 물어줘야 돼요. 하지만 보증기간이다 했으니까 보증기간은 설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만 책임지는 건 맞습니다. 5번 O. 틀린 거 몇 번 들렸어요? 2번 X. 자, 그 다음에 12번 갑니다. 자, 12번 갑니다. 다 돼갑니다. 이제 12번. 자, 복비 계산하세요. 그 얘기인데, 암산도 되시겠지만, 이제 차근차근 볼게요. 임대차. 주택 임대차입니다. 임대차. 자, 이때 임차인 갑이 개공에게 지불해야 될 보수 한도를 찾아라. 임대차는 거래 대금에다가 몇 프로 할 때 대금 어떻게 잡아요?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 맞나요? 요것이 5천만 원 미만으로 나오면 오미자차 5미 7 공식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죠? 보증금 더하기 한 달 월세 곱하기 70을 바꾸는 거예요. 보증금이 얼마입니까? 3천. 보증금 3천에 월 10만 원 하게 되면 3천 더하기 10만 원 곱하기 100 하면 요게 1,000만 원. 요거 3천 하게 되면 4천 나오거든요. 4천 5천보다 적잖아요. 그러면 오미자차 고치셔야 됩니다. 보증금 3천에 한 달 월차임 10만 원 곱하기 얼마로? 70으로 그죠? 이렇게 고치셔야 되죠. 그럼 요것이 700만 원. 요것이 3천이니까 합이 얼마 됩니까? 3,700만 원. 그래서 거래 대금을 4천으로 못 쓰고 3,700으로 낮추셔야 되고. 자, 그러면 거래 대금 3,700 나오면 여기에다가
곱하기 몇 프로 하는데 몇 프로 합니까? 물건이 주택이냐 아니냐 봐야 되는데 주택은 조례. 그 동네 조례. 조례는 조건으로 주어지거든요. 주택이니까 그 동네 조례로 가는 겁니다. 3,700이니까 어느 조례로 갈까요? 3,700. 그 동네는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는데요. 3,000에서 5,000 미만. 그 동네 1,000분의 5 한도액 20만 1로 갑니다. 자, 1,000분의 5니까 여기다가 0.5% 하시면 돼요. 5, 7이 35, 5, 3, 15, 18만 5천 원. 그죠? 그래서 임차인 일방한테 받을 수 있는 게 18만 5천 원인데 한도가 얼마나 주어져 있습니까? 20만 원. 그럼 한도보다 적은 거니까 18만 5천 원 다 받아도 됩니까? 다 못 받습니까? 다 받아도 되죠. 그렇잖아요. 한도 20보다 적은 거니까 18만 5천 원 다 받아도 되는 겁니다. 자, 계산기에 18만 5천이 찍혀 나왔는데 한도가 20이니까 계산기 18만 5천 원 여기다 눈에 대고 20만 원 주세요. 20만 원 주세요. 계산기 18만 5천 원 20만 원 주세요. 한도 주세요. 20만 원 안 주고 주먹으로 확 줘. 주먹 확 들어요. 자, 그래서 계산된 18만 5천 원을 달라 할 수 있죠. 정답 몇 번? 3번. 3번에 18만 5천 원 됩니다. 혹시라도 4번을 찍으셨나요? 욕심쟁이 우후후. 양쪽 다 받는 걸, 임대, 임차 양쪽 다 받는 걸 찾으셨다면 4번을 찍으실 거예요. 욕심쟁이. 자, 여기에서는 누구한테 받는 거? 임차인 갑이 개공한테 주는 거. 일방 한도를 찾아야 했으니까 정답은 18만 5천 원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곱하기 100에서 여기다가 0.5 하셨다면 이분도 욕심쟁이 우후후 20만 원 되고 양쪽 다 받는 걸 찾으면 40만 원 이렇게 돼요. 어쨌거나 딴 거 찍지 마시고 3번을 찍어 주시면 점수가 싹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고요. 자, 13번 가겠습니다. 거래정보 사업자. 오늘 공부하신 거니까 이거는 훨씬 편하실 겁니다. 그래요. 틀린 걸 찾아라. 1번.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설치운영 하자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맞겠죠? 오케이. 자, 2번. 지정받은 날로부터 석 달 내에 운영 규정을 제정해서 국장의 승인을 봐야 되고 위반 시에는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맞습니다. 요 숫자는 그냥 나온다 있어요. 시험에. 운영 규정은 3개월, 지정은 며칠? 30일, 설치 운영은 1년, 운영 규정은 3개월. 오케이. 자, 맞고요. 3번 지문. 정보 사업자로 지정받으려면 직원이 필요한데 직원. 컴퓨터 전문가가 1명 이상 있어야 되고 부동산 전문가는 2명 이상 확보해야 된다. 틀렸죠? 공인 중에서도 몇 명? 1명 이상. 그래서 쭉쭉 기사 처리기사 1명, 공인 중개사 1명. 쭉쭉 빵. 쭉쭉 5, 2, 쌈빵. 그렇죠. 회원수가 전국에 500명 이상. 2개 이상 특광시도에서 각각 30명 이상. 숫자가 쭉쭉 5, 2, 쌈빵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2명이 아니라 1명. 공인중개사 1명 이상. 자, 4번 부가 통신사업자 된다. 맞겠죠? 5번 거래정보사업자는 회원으로부터 의뢰받은 정보에 한해서만 공개된다. 맞아요. 의뢰받은 정보와 달리 자기 마음대로 허위 정보 공개하면 어떻게 처벌된다. 지정 취소 플러스 형벌은 1년 1천. 이것도 계속 굉장히 중요하죠. 지정 취소 플러스 1년 1천. 그래서 5번도 맞고요. 3번이 X. 자, 이제 넘어가실까요? 14번 문제. 14번입니다. 자, 협회인데요. 틀린 것을 찾으세요. 1번 협회는 비영리 사단법인 맞고요. 그래서 이 법에 규정이 없으면 일반법인 민법에 사단법인 규정, 민법 규정이 적용된다. 오, 맞습니다. 자, 2번 협회는 강제 설립주의를 취함으로 개공은 반드시 설립해야 된다. X 협회는 임의 설립주의. 협회를 설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가입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임의 설립, 임의 가입. 오케이. 자, 3번 국장의 설립 인가 받는다. 맞고요. 4번 협회에서 실무교육하고 있는데 실무교육은 누구의 의무, 누구의 업무죠? 시도지사의 업무인데 협회에다가 지금 현재 위탁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협회는 실무교육을 수탁 업무로 수행하고 있다. OX. 고유 업무 아니라 수탁 업무 맞습니다. 자, 5번 회원 간의 상호 부조소 돕자. 사고 치는 회원을 위해서 우리가 사고 처리를 일단 대신 해주자. 뭐예요? 공제 사업을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맞는 말입니다. 2번 X. 자, 그 다음에 15번 가시는데
15번은 틀려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15번 틀리셨다면 즐거운 주말 되시면 됩니다. 자, 그래요. 일요일 날 편안하게 푹 쉬시고 건강하시고 식사 많이 하시고, 그죠? 체력 딱 해서 또 5일부터 열심히 하시면 되니까. 자, 이거 틀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설립 절차에. 예, 절대 틀리시면 안 돼요. 회원 몇 명 이상이 협회 하나 만들자. 그렇죠? 발기인 설립 주차 세 글자 몇 명? 300명 이상이 발기되어서 발정난내 정관 작성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서명 날인하고, 자, 그다음에 창립총회 다 모여라. 부부 동반입니다. 300 곱하기 몇 명? 600명 이상이 창립총회 참석하는데 완투 차차차. 그렇죠? 그래서 과반수의 동의를 받는데, 자, 그 동의 받아서 인가받고 설립 등기하면 성립되고, 창립총회 서울에서는 얼마? 100명 이상. 완투 차차차. 과안시도마다 각각 20명 이상 이렇게 되죠. 일단은 발기인 세 글자 300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죠? 그다음에 창립총 600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중개법에 반수 이상 말 자체가 없어. 그냥 과반수예요. 찬성은 중개법 무조건 과반수예요. 그럼 게임 끝났죠. 그럼 정답 몇 번? 4번. 완투 차차차까지 정확하게 4번이 정답됩니다. 이게 틀리시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자, 16번 가실게요. 16번 포상금제도. 아싸, 옳은 것을 찾으세요. 포상금 부양무양. 오케이. 부양무양. 검사가 뭐 했을 때 공깃밥 먹여야 되겠어요. 그러면 등록관청 돈 주는 거예요. 자, 1번 무등록 중개업자. 간첩이거든요. 부양무양. 무등록 중개 간첩인데 신고 고발 대상이 아니다. X 대상이다 하셔야 되고. 2번 검사가 공소제기한 경우에 하나에 지급한다. X죠.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공깃밥이유. 기소유예 했을 때도 돈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했을 때 하나여 지급한다. 이렇게 하셔야 되고. 자, 3번 2명 이상이 공동신고하면 인당 50이다. X죠. 인당 50이 아니라 건당이에요. 한 건당 50으로 가는데 이 건당 50을 누구한테 줍니까? 합의된 방법이 있으면 합의된 방법대로 주고, 합의가 없다면 균분 반가씩 나눠주는 거. 자, 그래서 건당 50 하셔야 되고요. 4번 하나의 사건에 2건 이상의 신고 고발장이 여러 건서 쪼르륵 들어가요. 그때는 다 균분해서 다 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만 준다. 최초로 신고 고발된 거. 고발장이 하나의 사건에 한 5건의 고발장이 들어와요. 그럼 누구한테? 1빠따. 최초로 도착한 1빠따 고발장이면 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입니다. 최초. 얼핏 보면 맞는 것처럼 보여요. 자세히 보니까 틀려요. 그죠? 2건은 최초 나와야 되고, 이는 균등 나오는데, 이는 그죠? 네, 균분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2건인데 균분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X 하셔야 돼요. 자, 그다음 5번 등록관청이 돈 주는데 몇 달 내에 준다? 한 달 내에. 그렇죠? 보상금 지급합니다. 돈 주기로 결정이 떨어지고 주는데 누가 준다? 등록관청. 그래서 5번을 O 하시면 됩니다. 5번까지만 잘만 내려가시면 되는 거예요. 5번 정답이 돼요. 내려가야 되는데 3번도 함정이고 4번도 함정이고 그렇습니다. 정답은 5번 정답. 자, 17번 갑니다. 17번 틀리셔도 안 됩니다. 17번 틀리시면 아까 그 설립 절차 틀리신 분하고 같이 주말을 같이 즐겁게 보내셔야 되는데 자, 행정처분 반드시 나온 거예요. 누가 하느냐. 그렇죠? 자격증 1번 자격증 나오면 누구다? C. 더 이상 맞겠죠. 2번 업무정지 계곡 나와요. 누구다? 등록관청 시군 구청장 맞고요. 3번에 법인인 계곡 나오고 등록 취소 나왔는데 C. 도의사가 나와서 말도 안 되는 거죠. 등록 취소 누가 한다? 맨 앞에 시군구청장 나와야 돼요. 시군구청장. 같은 말로는 등록관청이 나와야 돼요. 시군구청장. 등록관청이 나와야 되죠. 맨 앞에 시도의사 나오면 틀리죠. 3번 X, 4번 O. 자격증 나오면 누가 나온다? 시도의사. 거래 정보사업자 나오면 누가 나와요? 국토부 장관. 자, 이렇게 됩니다. 3번 X. 자, 18번 갑니다. 자격 취소. 자, 틀린 걸 찾아라. 이것도 틀리시면 안 될 건데요. 이것도 문제 똑같을 거예요. 오전에 본 거하고 똑같을 거예요. 자, 1번 양도되어 하면 자격 취소된다. 맞나요? 자격 취소하면 맞습니다. 2번 취소하려면 뭐 한다? 청청해야 돼요. 청문 O. 3번 자격 취소되면 자격증 반납을 쳐줘야 됩니다. 반납 며칠 내에 7일. 반납 쳐줘야 돼요. 반납 7일 O. 그다음에 4번은 자취생활은 5일이 보통. 자격 취소하면 며칠 내에 5일 내에 국장에게 보고도 하고 다른 시도사에게 통지도 하죠. 자취생활은 5일이 보통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보고 통지를 해줘야, 알려줘야 따라서 모두 취소되게 만듭니다. 등록도 취소되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격증 취소하면 5일 내 보고 통지. 자, 5번이 틀렸습니다. 5번, 그쵸? 자격증을 교부한 서울시장님하고 사무소 관할 강원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 서울에서 자격증을 취득해서 강원도 가서 일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강원도 사무소 관할 시도의사가 자격증을 처분한다. X죠? 그렇습니다. 취소 처분 누가 합니까? 교부한 시도의사. 내가 준 자격증 내가 취소하니까 교부한 시도의사가 자격증 취소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관할이다 했으니까 5번이 틀렸습니다. 틀린 거 정답 5번. 자, 그 다음에 19번 가겠습니다. 19번. 100만원의 과태료 해당되지 않는 자, 아이고 쉬워라. 1번 자격증을 비룸박에 안 걸었어요. 얼마? 100만원의 과태료. 이거 누가 때린다? 시도지사. 자, 2번 이전 신고 안 했다. 얼마? 100만원의 과태료. 이거 누가 때린다? 등록관청. 오케이. 자, 3번 교육을 연수교육 안 받았다. 이거 100이 아닌데요. 연수교육 교육받으러 오세요. 얼마? 500. 교육받으러 오시오. 500. 그래서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아닌 거. 정답은 3번. 자, 요거는 때린다면 누가 때려요? 시도지사가 때립니다. 오케이. 4번. 명칭에다가 이런 명칭 저런 명칭을 안 들었어요. 개공. 명칭 위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건 누가 때린다? 등록관청. 오케이. 자, 광고물에 이름 안 썼다. 개공이가 그랬겠지. 얼마? 100만원 과태료 누가 때린다? 등록관청. 그래서 100짜리가 아닌 거, 100이가 과태료 아닌 거 정답 3번. 자, 라스트 20번. 20번은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입니다. 실거래가 신고하시는데 옳은 걸 찾아라. 우리 평소 실력이 있단 말이야. 평소 실력이. 1번 정려 계약한 경우에 된다고 X. 오로지 무슨 계약? 매매 계약. only for sale. 오로지 매매만 신고합니다. 매매만 신고해요. 매매만. 공급 계약도 매매 계약이니까 공급을 포함해서 매매 계약만 신고하는 거예요. 정려 X. 임대차도 X. 그렇죠. 정려도 신고한다. X. 자, 2번. 개공이가 중개에서 계약서를 작성 교부했을 때 거래 당사자하고 개공이가 공동 신고한다고 X. 누가요? 개공이가 중개하면 누가 신고한다? 개공이가 신고하셔야 돼요. 개공이가 단독으로 신고해야 됩니다. 오케이. 국가하고 민간인하고 직거래하면 누가 신고한다? 국가. 민간인하고 지자체하고 거래했다면 누가 신고한다? 지자체. 오케이. 민간인하고 공사, 토지공사, 공사하고 직거래했다면 누가 신고한다? 공사. 국가, 지자체, 공사 등이 알아 신고하고, 지들끼리 직거래했다면, 민간인끼리 직거래했다면 지들끼리 공동신고. 전문가가 중개했다면 누가 신고해요? 전문가인 개공이가 신고하는 거예요. 단독 신고를 개공이가 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3번. 개공이가 주택에 대해서 계약서 작성 교부 중개했다는 뜻이거든요. 자, 실거래가 신고를 개공이가 하는데 15일 내에 신고한다. X 며칠 내에? 30일 내에 신고합니다. 30일 내에. 자, 그 다음에 4번의 시군구청장은 가격 검정 체계를 꾸준히 된다. X예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중개법에 꾸준히 나오면 무조건 누구다? 국장이에요. 국장. 중개법에 꾸준히 나오면 무조건 국장. 규정이 나오던 뭐다? 국장. 구추냐? 국장. 자, 5번 정답이에요. 5번이 정답이죠. 5번의 정답이 하트가 있으니까 정답이에요. 신고하고 신고일정 받았잖아요. 그러면 거민은 받은 것으로 봅니다. 끝부분 거민을 받은 것으로 본다. 무조건 맞습니다. 거민은 껌이거든. 롯데껌, 혜택껌, 풍선껌. 앞에서 신고하고 신고필증 가지고 등기소하면 등기되거든요. 그럼 매매계약서 가지고 구청 또 가서 거민도장을 또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앞에서 뭐라도 해버리면 거민은 받은 것으로 본다. 맞습니다. 우리 중개법 시험 문제에서 뒤에 거민은 받은 것으로 본다. 무조건 맞습니다. 이거는. 무지단 것 떼야지단 거 그냥 맞습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예. 생각보다 시간을 조금 썼네요. 그죠? 자, 고생하셨고요.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